정 교수님에 대한 양력은 아마 올 때 이걸 받으셨죠? 정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이렇게 학부부터 대부분의 신문 방송 커뮤니케이션 쪽에 전공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조교수를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성균관대학교 계셨고 주로 이래 쭉 커리어를 보시면 대부분의 언론학회 뭐 이런 방송학회 이런 쪽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현재도 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경력은 이렇고요. 우리 정성은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에 대한 지각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정치 의견의 변화, 조금 민감한 시절인데 지금 위험한 메시지의 효과,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 지각과 검열에 대한 태도, 여론조사 효과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성인 교수님은 이건 일반적인 경력이고 정성인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뒷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뒷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정 교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고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뭐 별명은 없냐? 그러니까 별명은 있다라고 하는 게 별명이 지식의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아카이브는 아시죠? 지식의 아카이브고 일반 뭐 미디어뿐만 아니고 철학, 심리학, 문화,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다 관통을 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또 연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찍 연구실에 나온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제가 교수일 때는 선생이 일찍 나오고, 그죠? 하면 학생들이 싫어했고, 교수일 때는 학생들이 싫어했고, 제가 학생일 때도 교수가 일찍 나오면 참 짜증났어요. 아마 그럼에도 학생들은 좋아한답니다. 이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죠?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항상 오셨을 때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포스트잇에다가 항상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답니다. 붙여놓고 다양한 포스트잇이 개수에 따라서 오늘 할 일이 저렇게 많구나를 학생들이 감지를 한답니다. 하고 퇴근할 때 되면 그 포스트잇이 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할 일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학생들은 포스트잇의 내용을 이래 볼 때가 있답니다.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는가? 오늘 선생님 나를 불러도 꾸중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없으면 기쁨과 그런 걸 학생들이 조마조마하게 한다는 포스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교수님의 별명이 지식의 아카이브보다는 학생들한테 우리 교수님의 별명은 포스트잇이다 바꾸세요. 예? 너무 좋은 걸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정성은 교수님께서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행복한 커뮤니케이션 과학자의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머리에 들은 아카이브를 아마 여기에 다 풀어놓고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성훈 교수님 매실 때 여기 다 일어나 주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정성훈 교수님 앞으로 매시게 일어나셔가지고 박수를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고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정성은입니다. 그 한국의 그 과학자로서는 최고의 그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림원의 정회원에 입회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주위의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행복한 커뮤니케이션 과학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제가 그 길에서 만났던 두 변의 어떤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적 같은 연구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수업을 종강하고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 수업 때는 교환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와서 매우 재밌게 이제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균관대학교 오기 전에는 서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한 5년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도 이제 무척 재밌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수업은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우리 대학원생들 모두랑 같이 연구를 해서 페이퍼를 쓰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 학생들이랑은 지금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같이 연락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진에서 약간 볼 수 있는데,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을 돌이켜 보면, 제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아주 기적처럼 느껴지는 게,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도 아마 다 뭐 제가 교수가 된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13명의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이게 이제 한 반이 아니고 사실은 한 학년 전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한 60명 되는 그런 조그만 학교였는데, 그 학생들은 어릴 때 이제 같은 마을에서 같은 해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다가 학교도 같이 들어오고 한 반으로 쭉 공부를 하다가 같이 졸업을 하고, 뭐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들로 지내고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제 마을은 희망촌이라는 경주시, 이제 경주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산골 마을이었는데, 뭐 축산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사정이 좀 어려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하면 경주시에서 높으신 공무원들이 와서 선물도 주고 가고 사진 찍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년은 6학년이 다 있었는데 선생님은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학년을 묶어서 한 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제가 5학년 때는 이제 5학년 몇 명, 6학년 이렇게 해서 한 반에 수업을 하면 선생님 좀 가르치시다가 야, 니네들 자습해. 그렇게 하고 이제 6학년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애들은 5학년이면서도 6학년들 뭘 배울까 궁금해서 6학년 것도 미리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요 맨 뒤에 두 번째 카메라를 딱 쳐다보고 있는 게 접니다. 그때도 운 좋게 되게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남한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 숙직을 하시면 꼭 밤에 저희들을 불러서 따로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 논문을 딱 쓰고 나니까 그 선생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도 감사한다는 말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부임 왔는데, 오자마자 그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근데 한 몇 달이 걸리니까 이제 대구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교직을 잘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굉장히 선생님한테 특별한 기간이어서 기억을 하시고, 그때 제가 여차여차해서 공부를 해서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돼서 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와, 대단하다, 장하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선생님께서도 요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대학 교수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초등학교 시절이고, 제가 이제 6학년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마침 또 친척분이 이제 서울에 계셔갖고 저를 이제 서울에 올려 보내셨어요,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갔더니 그냥 그 당시 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전교생이 수천 명이 되는 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에 가 보니까 반 학생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전교생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한 70명 있어 갖고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는 또 사투리도 심하고 또 시골이라 놀림도 받고 그래서 그냥 좀 어렵게 이제 약간 시간을 좀 지냈고, 그래서 이제 친척집을 이렇게 있으면서 전전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무사하게 잘 마쳤고, 근데 다행히 이제 공부는 이제 그럭저럭 돼서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역사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그 당시가 이제 87년 뭐 있는데, 그때가 뭐 전국적으로 그 민주화 운동이 무지하게 이제 아주 거세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맨 앞에서 이제 그런 사회 운동을 많이 했고, 특히 역사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 운동에 관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주 그냥 교실은 전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예 그 학생회 실이랑 광장이랑 거리랑 골방에서 항상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사실은 이제 그 활동에 몰두를 했었는데, 아, 그 지금 생각해 보면 한동안은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시간도 그 시간 나름대로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뭐 사회적으로도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도 사실은 이제 졸업은 그럭저럭 어떻게 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이제 보는 것에 어떤 개인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했지만 사회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학점이 너무 낮아서 취직이 전혀 안 돼서 어떻게 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어느 날 보니까 졸업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원통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 가운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한 1년여를 되게 이제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교수로 또 연구자로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제 삶에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저한테 너무나도 과분한 일인데, 사실은 좀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일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저 여러분의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작년에 5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저희 학회에서 가장 큰 이제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제 지도학생이라 쓴 논문을 가지고 출품했는데 저희가 우수 논문상을 받은 상입니다. 그래서 이 학회가 크고 한 100여 편의 논문만 각 디비전별로 한 100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논문이 이제 최우수 논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수 논문 세션에서 발표를 하는 게 모든 연구자들이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상인데, 저희가 그런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6월 달에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똑같은 학교가 열리는데 저희가 또 그 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논문의 첫 번째 그 저자인 제 박사 지도 학생인 강금량 학생,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분한테 온 이메일인데, 이 보면 이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Your paper 귀하의 논문이 심사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탑 페이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탑 페이퍼 어워드를 2년 연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계 큰 연구소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연구소가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한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속 우리 분야의 최고 저널에 꾸준하게 계속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개가 명실상부한 가장 권위 있는 저희 분야의 이제 국제 학술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학술지에 저희들이 다 퍼블리시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탑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을 저희가 항상 우수 올해 논문상 뭐 이런 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미국의 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이란 데서 거기도 큰 분과가 커뮤니케이션 앤 소셜 카그니션이라는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올해 논문상을 저희가 4번을 받았고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에서도 2번의 상을 받았고 한국 언론학회에서도 2번의 논문상을 받고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교육 연구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또 저희가 계속 상해 어플라이를 하고 있고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날 제가 한번 누구랑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제 가운데가 저고 이게 이제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여러 이제 논문들이고 연구들인데 그 마지막에 저랑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공저자들이고 황토색으로 된 거는 제 지도 학생들이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젊은 연구자들인데 제가 학회에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해서 우리랑 같이 연구합시다 그래서 그 주제마다 이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을 만나서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젊은 학자들이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뜻깊고 저한테는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좋은 저널의 편집위원장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기회가 와서 한국 언론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 저널인데 2021년도부터 제가 그걸 맡아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팀을 잘 꾸리고 세계적인 사람들로 학자들로 에디토리얼 보드를 꾸미고 해서 작년에는 국제 저널 인덱스에도 상재가 되고 그리고 되게 우리 세계적인 학자들이 저희 저널에 논문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참 행복하게 이 커뮤니케이션 과학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서 2번의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 그 석사 지도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2번의 만남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뭐 저널리즘이나 미디어를 너무 모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부 때 공부를 못 해본 게 너무 원통해서 대학원이라도 가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학부 학점이 워낙에 낮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정말 고맙게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서 받아줬습니다. 제 면접 볼 때 우리 김학수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받아줘서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역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바탕으로 해서 미디어와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는데 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양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이 전공 필수로 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 뭔가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회를 연구를 해본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방법을 훈련하는 데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 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인문학도로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을 연구를 하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제가 비판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수업 들으면서 그런 이제 호기로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과목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가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념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과목이 미디어와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그 과목이 이제 매주마다 그 고정관념이란 개념을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하위 유형이 어떤 게 있고 이렇게 막 남들 분석을 하고 현상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페이퍼를 써내는 건데 그래서 뭐 또 과제를 내야 되니까 또 나름대로 해서 냈는데 그리고 과제를 딱 받으니까 매 문장마다 거의 매 문장마다 이런 코멘트가 빨간 글씨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과연 그런가? 뭐 치밀하게 생각하기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장이 길면 끊고 그걸 또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됐고 뭐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근데 와 이게 뭐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해야 되니까 또 그다음 시간에 또 고쳐 갖고 또 다시 또 과제를 내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점점 더 그 과제에 빠져들어 가지고 나중에 기말 페이퍼를 쓸 때는 완전히 거기에 빠져 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해서 페이퍼를 인제 쓰고 내고 나중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인제 '연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학문의 세계가 이런 거고 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크고 높고 거대하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제가 선생이 되고 나서 인제 그 생각을 해 보니 느껴 보니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그때 그런 코멘트 받는 게 정말 고맙고 대단한 일이었구나. 왜냐면 선생의 실력이 월등해야 되고 수업에 대해서 애정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게 완전히 몸에 배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특별한 코멘트를 그때 받았었구나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인제 '이쪽으로 그러면 논문을 한번 써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선생님 제가 석사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셔서 석사 논문을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석사 논문도 이렇게 또 한 2장 정도 적어서 내면은 또 선생님이 거기다가 "왜 그런가? 과연 그런가?" 뭐 인제 "이건 어떤가?" 뭐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시면 또 새로 적고 또 적어가면 또 새로 적고 새로 고치고 뭐 이런 과정을 막 해서 남들은 인제 논문이 진도가 팍팍 나가는데 저는 인제 한 학기 늦춰 갖고 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설도 나오고 가설 나와서 결국 인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중간에 이 하다가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언제 주목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됐고 이 논문은 제가 가장 애정하는 논문인데 지금도. 근데 논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썼던 거는 수백 페이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걸 또 지우고 새로 써 갖고 이렇게 하게 됐고 이걸 하면서 인제 제가 비로소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 나는 인제 이런 거를 내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학문의 길로 처음으로 인제 접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인제 그 선생님께 이거 논문 쓰면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다음에 글을 간결하게 적는 것 이런 거를 인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이거 하면서 감사의 글을 보니까 심지어 감사의 글도 무지하게 간결하게 건조하게 그렇게 적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 선생 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글을 또 그렇게 적을 건 아닌데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덕분에 너무 좋은 훈련을 받아서 인제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이제 인제 석사 논문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선생님이 아 그 그 외국에 인제 좋은 학교에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 갖고 제가 "선생님 저는 영어 점수도 전혀 없고요. 영어를 아예 못하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제가 학부학점이 너무 낮아서 뭐 유학은 힘들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석사 논문을 잘 요약을 하고 추천서를 세게 쓰면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에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 갖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예." 예 뭐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유학을 준비를 했고 영어 점수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또 선생님께서 모든 걸 선생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요번에 찾은 기록인데 이게 인제 학업 계획서도 있는데 이걸 적어가면 선생님께서 또 다 고쳐 주시고 학교도 다 선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된다 생각하고 심지어 저도 '전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이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4월 말인가 돼서 갑자기 어느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인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사실 유학을 가게 된 것도 다 우리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를 인제 석사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아 그 그 학문의 길도 저를 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인제 그 학문의 길 인도해 주시고
또 유학도 가게 해주신 분이 이제 우리 여기 와 계신 김학수 선생님이십니다. 자, 김학수 선생님은 이제 그 한림원에서 잠깐만요. 자, 정신을 차리고 김학수 선생님은 그 한림원에서 학부장을 하시고 그것도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은퇴하시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석좌 교수로 오래 계시다가 이번에 은퇴하셨습니다. 그 선생님과는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만나고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자주 뵙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특히 이제 제 제자들이랑도 같이 이제 3대가 어울려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매우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그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갑자기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가서 이제 늦게 부랴부랴 가서 그 선생님이랑 또 약속을 잡고 학기 시작하기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이제 연구실로 가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점수도 낮고 한데 저를 이제 저도 왜 뽑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걸 뽑아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미국의 동부에 있는 이제 메릴랜드 대학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였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특유의 웃는 웃음이 있는데 웃으면서 웰컴 투 메릴랜드 하고 아유 성은 그리고 이제 막 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이스 투 미트 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만남이 이제 그 이후로 선생님과 또 이제 제가 한 수업도 듣고 조교도 하고 박사논문 쓰고 그 이후도 한 20년 동안 계속 연구를 같이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오랜 이제 인연을 쌓았는데 그 만남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그 저희들의 첫 번째 만남은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웰컴 투 메릴랜드 하고 막 여러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제가 영어를 못하기도 할 뿐더러 선생님 말이 워낙에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마디 못 알아먹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급 실망을 하시고 막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전화번호를 이렇게 딱 적고 밑에다가 영어 연구소 이렇게 영어 교육 연구소 너는 여기를 가야 돼. 그래서 거기를 가라 해서 말없이 그러고 다시 이제 나와갖고는 첫 학기에는 영어 대학원 수업도 못 듣고 이제 그 외국 애들이랑 같이 이제 영어 수업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학기에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게 통계와 방법론 수업이었어요. 근데 통계랑 방법론 수업을 듣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통계를 좀 공부를 하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방법론도 그렇고 굉장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단순하면서 재밌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눈이 팍 떠지는데 와 내가 제대로 왔구나. 정말 제대로 왔구나. 저분한테 배워야지.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을 거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칠판에 쓴 건 알겠는데 막 말로 막 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갖고 이제 저녁에 앉아갖고 고심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한 몇 시간 동안 이메일을 썼는데 정말 듣고 싶은 수업을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 수업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이메일 보내자마자 바로 몇 초도 안 돼서 단 한 줄로 당장 수업을 그만 취소할 것. You should drop the class. period. 그래갖고 정말 원래 매정하고 아주 되게 무서우신 분인데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수업을 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는 뭐 괜찮겠지요 했더니 that's okay. 그거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내내 이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수업을 제가 가장 이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긴 했지만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 놀라운 걸 배우기도 하고 혼자 흐뭇해하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청강만 했고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정시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첫 번째 과제를 딱 냈더니 어떻게 되면 과제를 딱 받으니까 제가 쓴 매 문장마다 why,
How come? 그분도 똑같은 분인 거예요. 근데 매 문장마다 이 코멘트를 이제 해서 주시고 또 AP 스타일이라고 논문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본인이 다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많이 보던 걸 봐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내가 제대로 선생님 만났구나 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말 페이퍼를 딱 적어서 내는데 제가 이제 그 전학기에 배웠던 통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생님이 가르치는 엄격한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다 적용을 해갖고 페이퍼를 써갖고 딱 냈더니 어느 날 이제 대학원실에 방학 때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 페이퍼를 이렇게 편에 딱 끼고는 탁막 웃으시면서 갖고 갑자기 한 번을 안 웃다가 그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막 오시더니 헤이 성은 come here 그러더니 야 밥 먹으러 가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코멘트 논문 한번 보고 오셔갖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근데 그래서 그래 밥 먹으면서 야 형님 잘했다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을 제가 선생님과 함께 쓰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에드워드 이제 핑크 선생님인데 제 박사 논문 선생님이고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교수였는데 사실은 학부 때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이랑 사회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박사랑 아니 통계학이랑 사회학으로 또 하시면서 설득을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뭐 여러 대학을 다니시다가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 와서 커뮤니케이션을 설득 커뮤니케이션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특이하게 이제 수학의 중요성을 제가 수학 석학 수학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에 관한 그 수학적인 모형들을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낸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모형들을 쫙 한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게 재밌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통계를 막 공부하면서 통계를 잘하려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수학과에 가서 이제 선형 대수학이랑 뭐 이런 걸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내친 김에 제가 미적분학도 듣고 미분 방정식이라는 수업을 들으니까 이 수학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 미분 방정식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배우고 난 다음에 기존의 이제 모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이거를 이제 연역을 풀어서 모형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하고 뭐 데이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만들고 그래서 그걸 검증을 남들 해서 이제 냈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고쳐서 우리가 이제 전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 한참 쉬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둘이 고쳐서 매스 메디컬 소셜 사이언스라는데 저널에 이제 냈더니 뭐 수정해라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서 했더니 두 명의 그 심사자들이 다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와 너무 잘됐다, 곧 퍼블리시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한번 경제학자가 그 에디터였던 기억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좀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 고치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게 저희가 고쳐서 내면 한 6개월 있다가 이 심사 결과를 주는데 그걸 고쳐서 내면 또 고치라고 그러고 그걸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총 6번을 고쳤는데 결국은 리젝트를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 원통하고 이제 뭐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논문은 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티오리라는 좋은 저널에 저희가 이 논문을 결국 이제 퍼블리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잘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디 가서 누구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리뷰어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하면 6번 리비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저의 어떤 그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지도 선생님은 약간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게 관심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읽고 태도를 정하는데 뭐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정하거나 할 때 한 번에 정하지 않고 이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궤도를 측정해야 된다.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궤도를 측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과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데가 수학적인 이렇게 진동하는 것에 대한 수학적인 모형을 세우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컴퓨터 마우스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의견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고 이제 피험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도 여러 번 만드셨어요. 근데 그 실험을 해서 그런 이제 의견 변화 궤도를 여러 개 만드셨는데 그거를 이제 모으기만 하고 분석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회과학계에서는 SPSS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게 한 5천 개가 넘어가면은 파일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5천 개도 넘고 뭐 어떤 사람은 조금이고 어떤 사람은 길고 막 이렇게 좀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썸은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래갖고 저한테 이제 파일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걸 이제 엑셀에다 열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맨날 몇 달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쭉 변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쭉 멈춰져 있고 또 변하다 멈춰져 있고 하니까 이게 멈춰져 있는 게 한 번에 이제 어떤 변화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부분들만 좀 뽑으면은 이걸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뭐 기준도 막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코딩을 배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컴퓨터 코딩을 막 배우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과에 있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코딩을 해서 새로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각 개인별로 이걸 표준화 시켜 갖고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집단별로 하나의 어떤 공통된 패턴이 이렇게 나와서 비로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궤적이 다르고 이 최종지도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운 이제 수학적인 그 모형을 남대로 검증을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 논문을 나중에 저희 이제 가장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논문을 나중에 저희 디비전에서 올해 논문상으로 논문상에서 상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남들보다 몇 년이 더 걸려서 하긴 했는데 제가 할 때 그 많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속았어. 바꿔 지도 교수 너 인생 큰일 났어. 그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결국은 잘 끝났고 무엇보다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집념, 끈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쓰고 있을 때 저희 있는 과에 그 정치 심리학을 공부한 어떤 그 정치학자가 저희 과에 교수로 부임을 해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같이 너가 좀 열심히 한다니까 나랑 같이 또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저자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컴퓨터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여기는 이제 뉴스의 제목들인데 뉴스 제목들을 이렇게 남대로 여기는 이제 또 두 정치 후보자가 있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부정적인 기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야 이걸 너가 어떤 거 읽을래? 그래서 딱 이제 클릭하면 어떤 걸 클릭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거를 자세히 읽는지 그리고 읽었던 메시지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건데 저희 쪽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거 없는 이런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는 걸 같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 뭐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가장 주목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자기 기존 태도와 반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를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측정을 해보면 자기 기존 태도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대로 보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태도를 강화시키는 이런 걸 발견해서 논문을 했는데 가장 좋은 또 다른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덜컥 굉장히 빨리 퍼블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또 이것도 굉장한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박사논문 끝나자마자 야 컴퓨터 프로그램 줘봐 내가 새로 한번 짜볼게.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제 박사 논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자기가 피험자가 좋아했던 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 주면서 매번마다 야 여론 조사를 한번 해야겠다.
지금은 그 후보를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매번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에 걸쳐서 하면 이게 트레젝토리가 나오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진동이 되지만 이렇게 진동폭이 줄어드는 진동을 보일 것이고 초기 태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다른 걸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세우고 그걸 이제 검증을 했는데 결과도 잘 나오고 해서 이놈도 또한 저희 지도 교수랑 같이 이제 논문을 쓰고 그래서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고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 선생님이랑은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그때 조교도 했고 여러 상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우리가 같이 상을 받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제 그해 코로나 때문에 학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벌초로 열렸는데 그때도 제가 상을 받았고 요 위에 사진은 제가 그 2017년도에 그 연구년으로 이제 이 선생님 계신 대학으로 가서 또 그때 들었던 수업을 다시 저는 오로지 재미를 위해서 그때 그걸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그때 옛날처럼 똑같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선생님 만나면서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연구년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은 이걸 하나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성은 내가 뭘 만들었어 그러더니 여기가 본인이 있고 본인의 이제 선생님이 누구였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커리어를 그다음에 그분의 선생님 이제 그분의 선생님 다 조사를 해갖고 이제 족보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칸에다가 성은 너 사진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선생님 저 말고도 제자가 여러 명 있는데 저만 넣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했더니 성은 너만 있으면 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이번 학기 이제 하시기로 하셨어요. 연로하시기도 하시고 지금 몸이 이제 안 좋으셔갖고 은퇴를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퇴임 기념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열심히 이제 이메일을 보내다 왔는데 그 영상 통화를 그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성은 내가 이 사진 보여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옛날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92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는 막 둘이 막 웃고 하고 막 재밌게 시간을 잘 보내고 뭐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그때 그 당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은 뭐 이 두 분 다 비슷한데 평생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논문 쓰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것만 평생 하고 좋아하시다가 이제 이 선생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연구실에다 붙여놓고 저도 저렇게 잘 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 보여줬는데 선생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보여줬는데도 계속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어느 날 내가 그거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 좀 아프신데 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선생님 만나봐야겠다. 더 이제 약해지기 전에.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선생님을 만나보러 갈 예정입니다. 잠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거를 과학적인 학문의 길을 연 사람이 이제 칼 호플랜드라는 분이고 그분이 53년도에 이 책을 내면서 거기다가 서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TV가 등장하고 하면서 소통의 문제가 사회과학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말과 상징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문인데 이 학문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소통의 문제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핵심적인 주제일 것이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학문, 또 설득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우연히 이제 이 학문을 공부하게 됐고, 근데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런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건 그런 건데 특히 이제 제가 요즘 하는 거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적용을 해서 여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과학 정보와 지식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통이 되고 확산되고 하는지를 주로 연구하는데,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의 활동이라든지 과학 지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태도라든지 그게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의과학계나 이런 데서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는 사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감이 많지는 않지만 또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권장하는데 불구하고 그 저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의도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 이제 모형들을 저희가 이제 변형을 해서 새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걸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저희가 훨씬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올 이제 6월달에 ICA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우리 과학자들의 활동이라든지 결과물들이 사회적으로 더 잘 수용되고 확산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지도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저희 성균관대학교에 거기 이제 우리 학교 측과 인터뷰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글인데, 거기 보면 인터뷰하는 중간에 정성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과목 수업에서 정성 선생님 만났고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학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김학수 선생님 만나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을 하고 학자 된 것과 똑같이 이 학생도 이제 비슷한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문의 김학수 선생님과 또 핑크 선생님의 학문의 어떤 전통들이 대를 이어서 잘 이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참 보람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도 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이런 그 두 분 선생님들의 학문의 전통이 앞으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카 크리어 디시전스의 두 분의 선생님 만난 게 정성은 선생님의 터닝 포인트고, 중요한 우리 크리어 디시전에서 네킹 포인트에서 선생님을 잡아주는 두 분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남자들의 커리어 디시전의 제일 퍼스트 커리어 디시전은 아마 사모님을 만난 게 아닐까 싶은데, 사모님 자랑은 안 했어요. 본인 자랑만 잔뜩 하시고. 그래서 사모님을 잠깐 매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저 인간 정성은은 어떻다라고 잠깐 길면 2분입니다. 2분 내에 우리 정성은 교수님이 포스트잇 같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포스트잇을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포스트잇을 써서 사모님한테 감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이 빠른지는 몰랐어요. 하고 싶은 말이 짧은 시간 내에 한 것에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숨차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 이제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얘기했던 거가 제가 낯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지 않았는데 낯설지가 않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년 살면서 저희 남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열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흥도 있고, 그래서 처음엔 저하고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내조는 약간 저 흥을 브레이크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보니까 바쁜데 집에 와서 좀 쉴만한데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바쁠 땐 저한테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메일로 보내라 그럴 때 막 바쁘게 저도 이제 바쁘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메일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구지? 나를 뭘로 생각할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커뮤니케이션 학자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저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뒹굴뒹굴 할지는 못하는 그 성품인지라 제가 이제 적절한 때에 겨울방학, 여름방학도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할 때 한 번씩 브레이크를 좀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존경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계속 열심히 그 학문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고 또 혼자만 즐겁지 말고 이제 또 이 사회에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성적도 나쁜 학생을 예. 왜 뽑아주셨는지 좀 김학수 선생님. 그 저- 파리를 알리는 실험실인지 우리 김학수 선생님은 우리 한림은 원로 회원이시고요. 정책학부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아까 우리 정성은 선생님께서 했듯이 예. 당시에는 신문방송학과가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스강대 신문방송학과가 거의 탑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해서 들어오고 막 이 정도로. 그리고 제가 스강대학에 부임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 지조는 그 당시는 왜 자기 출신 학생들을 주로 뽑아주는 그런 경향이었어요, 대학에. 근데 저는 스강대학에 부임을 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지방에서 오는 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때는 뭐 솔직히 여기 여학생들 여자분들 계시면 그런 편견도 좀 있었고 그런 거 없이 뽑아주는 그거에 제가 선봉했었다 할까? 스강대 전체에서 뭐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지요. 이게 또 조금 현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스포츠하고 헬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은 스포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프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헬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스포츠와 헬프 가운데서 우리 교수가 할 수 있는 그런 헬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스포츠 역할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것. 사실 말해서 재정적 후원만 주고 학생 보고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인간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헬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헬프 역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죠? 이게 진정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저도 인생을 살아면서 이제 보면은 도움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사실은 돕고 싶은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도움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경우에 제일 어렵지요, 우리가.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까 정 박사가 그 당시에 뭐 학생 운동권에 크게 휘말려 있다가 뭐 어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하면서 이 친구는 잘만 하면은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뭐 이제 지난 학기까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가르쳤는데 거기서도 학생들 가운데 그런 걸 많이 발견해요. 참 똑똑하고 다 좋은데 도움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참 성적은 좋지 않지만 도움받을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을 발굴할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이 정성환 박사를 그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이고 이게 너무 제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돈 받을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정성 선생님 큰 박수로 해주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예.